이제부터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과 탈모 탈출에 대해서 그 솔루션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우리 임지연 박사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H셀 주사하고요. 제가 어느 성형외과에 갔더니 그 줄기세포를 그 주사하는 그런 요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격이 어마무지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근데 또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또 H셀 주사와 그 줄기세포 주사에 어떤 다른 점이 좀 있나요? 차이점이? 이제 보면은 그 줄기세포라는 게 엄격히 말하면은 이게 두 가지를 서로 이제 혼용해서 많이 써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줄기세포 이제 용액. 그러니까 뭐냐면 배양액을 줄기세포로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엄격히 말하면 이제 줄기세포는 아니고 그건 이제 배양액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적인 줄기세포.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주로 이제 요즘은 보면 지방세포에서 이제 유리 좀 분리해가지고 그걸 이제 줄기세포로 이제 굉장히 증폭시켜가지고 이제 놔주는 것이 이제 줄기세포인데 그 두 가지를 서로 이제 혼용해서 이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주사하고 줄기세포하고 이제 차이점은 저는 이제 환자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 두피하고 모공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 머리가 나오는 것이 뭐 모공에서 이제 그 머리카락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주위의 환경은 뭐냐면 이 두피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모래 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심어가지고 머리카락이 나오는 것.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H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면 이제 보통 두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냐면 줄기세포는 이 모공 자체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 컨셉은 좀 다른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두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은 토양이기 때문에 머리가 안 나오는 것은 그 토양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막 위에서 이 머리를 식물을 키운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사막 위에서 아무리 이 모공에다 물을 줘봤자 줄 때만 조금은 좋아지지 나중에 내버려 두면 또 결국 시들 수밖에 없다는 이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H셀 같은 경우는 이 사막 토양을 좀 기름진 걸로 만들어 놓고 기다리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머리가 완전히 없는 경우 있잖아요. 머리가 완전히 없는 경우도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은 80%는 모공이 다 살아있어요. 모공이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공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변 환경을 좋게 해주면은 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것이 보면 H셀 주사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우린 기다리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컨셉이 저는 다른 컨셉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 H셀 주사는 두피를 좀 건강하고 좀 단단하고 그 환경을 좋게 만드는 그런 이 솔루션이라고 하면 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두피보다는 그 이 머리가 나올 수 있는 이 모공에다가 그렇죠. 주사를 놔서 그 환경보다는 그 모공에 주사를 놔서 그 머리가 나오는데 그 환경이 별로이기 때문에 뭐 그게 어느 정도에 자라날 수 있는 거 그거는 잘 뭐 개런티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은 그래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모공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주변 환경이 나쁘면은 결국은 지속되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뭐냐면 될 수 있으면은 사람이 계속 예를 들어서 뭐 평생 주사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한두 번, 뭐 세 번, 저희 같은 경우는 3번 주사를 놓는데 한 달 간격으로 3번 주사를 놓고 될 수 있으면은 뭐 이게 이론상으로 안 되면 평생 가게 내버려두면 환자 좋잖아요. 평생. 네.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것이 주변 환경이 안 좋고 또 빠지면 또 주사를 놔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포커싱하는 게 달라요. 그러면 이제 줄기세포하고 H셀하고요. 좀 이해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박사님 저 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머리가 나면 그 머리는 더 이상 안 빠지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제가 이제 그 연구한 바로는 뭐냐면은 이 머리가 보면 두피가 계속 얇아지는 그 속도가 있어요.
머리는 얇아질 수밖에 없어요, 두피는요. 그러면 그러니까 머리카락 굵게를 말씀하신 거죠? 아니, 두피요. 아, 두피가 얇아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피가 얇으면은요, 예. 뿌리가 얇기 때문에 쉽게 뽑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모공이 박혀 있는 게 그렇죠. 쉽게 빠진다? 이게 이제 나무가 뿌리가 깊으면 안 뽑히고, 나무가 뿌리가 얕으면 쉽게 뽑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원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피가 얇으면은, 예. 혈관 같은 것들이 자라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두피를 두껍게 하면은 뿌리가 깊으니까 안 뽑히고, 예. 그다음에 혈관이 자라 들어가니까 영양분이 나오니까 이제 새로운 머리가 나오게 하는 물이거든요. 좀 더 튼튼한 머리가 나온다. 네,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보면은 항상 보면 나이가 들면은 계속 두피는 얇아질 수밖에 없는데 예. 어떤 사람은 탈모가 빨리 진행되고 어떤 사람은 좀 탈모가 늦게 진행되는 그 차이는 뭐냐면은 이게 보면 이 유전적이에요. 유전적이고 뭐 이제 일부 연구에 의하면 이제 그 두피 상도 이제 좀 두피 모양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뒤가 완전 이제 좀 그러니까 이 짠 것처럼 좀 튀어나오면 좀 덜 그러는데 완전 절벽이라고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아, 이렇게 계속 네. 들어있어가지고 여기. 아니요. 원래 이제 그 이제 오래 지나면 이제 그 절벽 있는 환자들 있잖아요. 아, 진짜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 두피가 더 빨리 빠져요. 얇아져요. 아, 빨리 얇아진다? 그러면 이제 대머리가 아니 탈모인이죠. 근데 그러니까 부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네. 되게 짱구 저는 스타일이잖아요. 납작하진 않은데 왜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그거는 네. 뭐냐면 모든 건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논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피 보면은 이제 그 두피에 관심을 갖고 네.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두피를 충분히 두껍게 하면은 네. 이게 매년 이게 줄어드는 이게 두피가 얇아지는 속도가 있거든요. 아. 속도를 계산을 해서 네. 예상치로는 뭐 이제 평생 가게 만들어 놨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팔로업이 지금 5년 조금 넘었거든요. 예. 그래서 5년 팔로업까지는 괜찮아요. 머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뭐 이제 뭐 평생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 평생? 네. 그렇죠. 뭐, 영어는 거는. 근데 이제 뭐 이론상은 그렇게 만들어 이론상으로는? 네. 근데 지금 팔로업은 지금 5년 좀 넘었어요. 히스토리가 더 이제 나타나면 그게 이제 결과가 되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처음 듣는 정보였어요. 왜냐면 약간 두피가 이거를 토양으로 좀 비유를 해주셨는데, 아, 그러면 저는 좀 약간 이게 얇은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만져보시면은요, 그 딱딱하면은 두피가 두피가 얇아요. 얇아요. 좀 그러면 딱딱하게. 이제 이렇게 두개골이 있고 네. 두피가 예를 들어 두꺼우면 만지면 네. 말랑말랑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얇으면 두개골이 바로 만져지니까 딱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뒷머리 만져봐요. 네. 그럼 뒷머리가 좀 말랑말랑 하잖아요. 예. 이 위쪽하고 비교를 한번 해봐요. 아, 그러면 그러면 정수리 여기는 좀 얇은 것 같네. 그렇죠.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거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탈모는 아닌데, 네. 자가 검사를 했을 때 두피로 내가 좀 빠질 수 있구나 없구나를 예상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 머리 안 빠졌어요. 안 빠졌는데 만졌더니 이게 이렇게 얇아. 근데 솔직히 말해 그 이제 제 두 번째 제가 과제이긴 해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연구 중이긴 한데 네. 거기에 대한 것은 이제 나중에 나올 것 같고 지금 이제 그 두피보다도 지금 사실은 이제 그 탈모 같은 경우 이제 이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가장 쉬운 방법이 뭐 100개 빠지면 한다 그러는데 24시간 동안에 100개 빠지는데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건 솔직히 솔직히 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네. 생각해요. 저도 그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일 흔한 방법이 뭐냐면은 뒷머리 있죠. 뒷머리카락하고 정수리 머리카락의 그 굵기를 한번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이제 정수리 쪽이 많이 좀 얇아져 있다. 그러면 탈모가 시작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머리가 빠지는 걸 봤을 때 이 머리가 길이가 굉장히 긴 게 빠진 것은 정상이에요. 아, 긴 거. 아, 네. 긴 그러면 머리. 이제 보통 네. 우리가 이제 5년 자라다가 빠지고 하는데 긴 머리는 이반한 머리이기 때문에 네. 5년 정도 자란 머리니까 정상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 머리카락이 짧은 게 빠진다. 아, 좀 하면 그것은 짧은 거? 자라고 있는 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환자한테 얘기할 때 보통 그래요. 만약에 보면은 짧은 머리가 긴 머리보다 더 많이 빠진다. 짧은 머리가 긴 머리보다 많이 빠진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것은 또 탈모의 좀 정구 증상이다. 머리가 이제 수북해 보인다 해서 그 두 가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 왜 옛날에 박치기 선수들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일. 그런 네, 사람들은 김일 선수 같은 분. 두피가 딱딱하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두피가 아, 얇고 아, 아. 딱딱하면 그 밑에 혈관도 안 지나다니고 신경도 다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을 그럴 거라는 수도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머리를 막 부딪혀도 느낌이 없는 그런 게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박치기에도 조금 덜 아픈 거야. 그럴 수도 있어요. 아,